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딱 만으로 60이 된 사연자입니다.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할 만큼 지긋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그런지 제 나이가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자면 나한테도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뒷바라지 하다 보니 내가 언제 제대로 숨이나 쉬고 살아왔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식에게는 없어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보니 해주고도 늘 더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네요. 사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 걱정이 먼저다 보니 내 자식이 벌인 실수라 해도 그게 다 잘못 키운 내 탓이 아닌가 생각되고 애가 다 커서 사회생활하고 결혼해서 지 새끼를 낳을 때까지도 늘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손주를 받고 제 자식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는데도 여태 마음이 놓이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자식을 다 키워놓고 보니 너무 품 안의 자식으로 키웠던 것이 실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를 겪고 보니 어쩌면 너무 사랑해주고 퍼주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되었다 싶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중매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그때야 연애결혼보다 그런 게 더 흔할 때였으니 저뿐만 아니라 위아래 형제자매들 모두 그리 결혼을 했던 탓에 저도 별말 없이 결혼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고향집 떠나서 남편과 슬아의 아들 하나 두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큰애가 5살이 되고 그때 제가 막 둘째를 가지고 있었죠. 아들일지 딸일지 궁금해하며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던 저는 하루빨리 내 식구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구가 늘어나길 기다리던 그때에 제게는 평생 2번 없을 비극이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퇴근길 차에 치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저는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무작정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죠.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 확인도 못했는지 오다가 신이 벗겨져서 발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났지만 그게 아픈지 어떤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고 저는 어린 자식을 붙들고 온 천지에 기도만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목숨만은 붙여주셔서 감사하다 절까지 했지만 그 뒤로 남편의 의식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 일어나려나 남편이 깨어난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던 제게 또 한 번 불행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되고 충격이 심했던 건지 제가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는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편도 결국 몇 달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만 주길 바랐는데 그마저도 버티질 못하고 저를 떠나가 버렸네요. 새로운 식구를 기다리던 저는 그렇게 있던 식구마저 떠나보내야만 했고 그 뒤로 어린 아들과 단둘만 남아 불쌍한 과부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디다 제 슬픔을 설명할 곳도 없고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하다 싶어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어요. 애를 봐서라도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사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남편 장례 때는 울지도 않고 어찌 잘 치렀는데 슬픔이 뒤늦게 찾아오는지 남편 죽고 몇 달 뒤에야 실감이 나고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린 아들은 지 아버지 어디 있냐 계속 찾지 나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 게다가 평생 집에서 애만 키우다가 당장 자식 데리고 먹고 살 걱정하려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정말 애만 눈에 안 보이면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저는 생활비도 그렇고 남편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도 있었기에 당장 돈이 급했어요. 뭐 하나 재주 없는 여자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도 없고
어린 자식을 두고 일을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고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공장도 다니고 남의 집 일 해주고 식당 설거지도 해보고 정말 별의별 일 다 해봤을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살림만 살 때는 주변에도 다 비슷한 엄마들 뿐이라 몰랐는데 저도 직접 세상에 나가보니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남편한테 얻어맞고 도망 나와서 혼자 3남매 키우는 언니부터 부모님 편찮으셔서 소녀가장이 된 동생까지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힘든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어쩌면 나보다 힘들 저 사람들도 씩씩하게 잘 사는데 내가 뭐라고 불평불만하고 살 수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저를 키워냈다 생각했어요. 유학했던 제가 풍파를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키워야 할 자식이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내서 내 새끼 잘 키워야겠다 싶어서 그 뒤로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 보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빚도 다 갚았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네요. 가진 재주가 없어서 식당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진정성을 가지고 오랜 세월 해오다 보니 아름아름 물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골들도 많아져서 저는 어느새 분점을 열어낸 식당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테이블 4개짜리 구멍가게였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게 커져서 이제는 직원들 월급 주고 식당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남편 잃고 돈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가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사장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꿈같은 일이네요. 덕분에 아들 준비물 값도 못해줘서 이웃에게 빌리고 늘 주머니 사정 걱정하던 저도 이제는 돈 걱정 하나는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고급 과외도 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죠. 그렇게 가지고 싶다던 브랜드 신발도 원 없이 사줄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게 다 한철 신기루일까봐 변변한 옷 한 벌 못해 입고 다 저축만 해뒀다가 내 자식에게는 모자람 없이 해줄 수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 뒤로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었네요. 대학까지 보내놨으니 이후로는 취업해서 지 앞가림하고 잘 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게 있어도 자식 농사는 바라는 만큼 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놈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줘서 그런지 늘 이것저것 건드려만 보고 포기하기 일쑤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음악한다 영화한다 설치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재주가 없다 싶었는지 금방 포기했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취업할 줄 알았더니 또 무슨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더니 말고는 결국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한테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니 그놈이 돈 걱정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돈이 걱정이 아니라 앞날 창창한 놈이 하고 싶은 것 없이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속이 상했습니다. 차라리 배고픈 그림쟁이가 된다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거면 열심히 해보라고 지원을 해주겠는데 늘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걸 보니 내가 애를 너무 약하게 키웠나 아니면 아빠가 곁에 없어서 그런가 걱정이 컸어요. 남자애가 도끼도 승부욕도 없는 걸 보니 이게 아버지의 빈자리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아들놈이 그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다 싶었던 저는 그런 아들을 대놓고 나무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놈이 이번에는 어디서 뭘 봤는지 갑자기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얘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곧잘하고 성적도 괜찮게 받아왔었거든요. 수능 볼 때는 긴장해서 떠는 바람에 평소보다 잘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모자란 성적은 아닌지라 괜찮은 학교에 들어갔죠. 제가 자식한테 치맛바람 휘두르는 엄마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랬던지라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겠다 해도 별말 안 할 텐데 얘는 대체 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한참을 방황을 하다가 갑자기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네요. 엄마, 나 회계사 준비해보려고. 내가 경영학과 나오기도 했고 전공 살려서 그쪽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싶어. 내가 예전부터 수학은 좀 좋아했잖아. 근데 진영이 네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회계사 시험이 쉬운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늦게 시작해서 괜찮겠니? 괜히 고생만 하다가 세월만 다 가는 건 아닌지. 원래 늦었다 싶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잖아. 나도 더 늦기 전에 해보려고. 엄마, 나 딱 3년만 도와줘. 그때까지도 안 되면 내가 깨끗하게 포기할게. 아들이 하고 싶다며 도와달라 말을 하는데 애미가 그걸 어찌 거절을 하겠나요? 제가 여력이 없으면 몰라도 3년 뒷바라지는 많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돈보다는 시간이 걱정이었어요. 3년 기다리면 얘도 30이 되는 건데 그때 가서 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면 대체 어느 세월에 지압가림 하려나 그 걱정이 가장 컸죠. 그동안에 이거저거 뒤적거리기만 했던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성격을 알고 있던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냥 취업을 알아보던 가게 일을 도우라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인 건지 아들은 굳은 의지를 보이며 한 번만 도와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약속한 3년 동안 아무 말 않고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고 아들은 짐을 싸서 고시촌으로 떠났습니다. 다 큰 아들을 보내놓으니 엄마로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혼자서 공부는 잘 하는지 밥은 잘 먹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혹시 아들이 공부하는 데에 괜히 방해될까 싶어서 자주 가지도 못했어요. 그마저도 찾아가서 얼굴 보는 건 아들이 밥 먹을 때 잠깐뿐이고 다 먹은 뒤에는 얼른 다시 들어가 봐야 한다 하기에 정말 얼굴은 몇 분이나 봤을까 모르겠네요. 아들이 바쁘게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도 되고 짠하기도 했지만 얘가 이번에는 정말로 열심히 하려는가 보다 싶어서 내심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3년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보기만을 바라고 기다렸죠. 아들이 그동안 돈을 얼마를 가져다 쓰던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집에 올 생각이 없어도 섭섭한 소리 안 했습니다. 인생의 3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기에 이번에는 정말 사활을 다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랬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1차는 단번에 붙은 놈이 2차를 결국 2번 다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약속한 3년이 지나버렸고 결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아들은 제 앞에서 면목 없다 말했죠. 저도 속이 상하긴 했지만 가장 힘든 게 본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상한 티도 내지 못하고 그저 아들을 다독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기한은 3년이지만 아들만 괜찮다면 포기한다 할 때까지 도와주려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놈이 시험에 떨어졌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전쟁통에도 다 연애하고 한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래도 시험 준비에 정신없는 놈이 설마 연애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는 거기서 여자를 만난 겁니다. 걔도 거기서 우리 아들과 똑같이 다른 시험 준비하던 여자애라 그러던데 공부하기 바쁠 애들이 무슨 연애질을 하고 다닌 건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배신감이 컸습니다. 지 엄마는 하나뿐인 아들 고시촌에 보내놓고 보고 싶어도 연락 한번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아들놈은 거기서 여자친구랑 붙어앉아 연애를 하고 있었네요. 이놈이 머리가 다 컸다고 엄마보다 여자친구가 우선이었구나 싶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방해될까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해줄 게 없어서 절에 가서 기도드리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지엄마가 돈을 잘 번다고 그게 다 흥청망청해도 되는 거라 생각했는지 3년 동안 얘가 대체 뭔 짓을 했나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이 차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거란 말이야. 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 제발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돼? 네가 이제 와서 내 앞에서 할 말이나 있어? 너 시험 준비 시작할 때 분명히 뭐라 그랬어? 3년이면 충분하다고, 무조건 3년 안에 합격하겠다 그랬지. 심지어 처음에는 2년만 도와달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내가 3년까진 뒷바라지 해준다 했고, 그 안에는 무조건 결론 내고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했지. 그건 그랬지만 시험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태 한 게 아깝잖아. 그래, 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어렵다 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 약물고들 한 거 아니냐?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지엄마 연락은 받지도 않고 돈 보내달랄 때 말고는 연락도 없던 놈이 그러는 중에 여자를 만나? 네가 20살짜리도 아니고 30 다 먹어서 왜 갑자기 연애질 한다고 이 난리야? 그러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한테 더 도와달라는 얘기가 나오냐? 네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다 싶지 않니? 어? 결국 아들은 지가 알아서 하겠다며 다시 돌아가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가만히 두고 보기가 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 뒤에 다시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게. 마지막으로 믿어줘. 뭐? 내가 이제 너를 뭘 보고 믿겠니? 네가 지난 10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보여준 게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보여주겠다고. 나 이번에 정말 합격할 테니까 나 합격하면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나 합격만 하면 엄마도 이제 자식 걱정은 없잖아. 안 그래? 그래, 나도 네가 합격해서 앞가림하면 이제도 바랄 게 없긴 하지. 근데 무슨 소원? 저야말로 아들의 합격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워낙 해준 게 없다 보니 미안한 마음에 일부러 더 잘해주고 아낌없이 줬는데 저도 슬슬 후회가 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지 앞가림도 못하나 싶었어요. 게다가 제 주변 친구들은 하루말다 전화가 와서는 자식들이 어디 취업했다, 결혼했다 하면서 자랑하기 바쁜데 저만 아들 얘기 한번 꺼내지 못하는 게 늘 속이 상했습니다. 물론 엄마 욕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까지 많이 해주고 많이 참았다 싶어서 더 기다려줄 여력이 없었죠. 그러니 아들이 정말 합격만 한다면 제가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그 소원이라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끼케야 차를 사달라거나 집을 사달라 하는 정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나 시험 합격하면 수진이랑 나랑 결혼시켜줘. 뭐? 결혼을 시켜달라고? 합격만 하면 바로 직장 구할 거고 내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결혼할 만한 나이잖아. 나 수진이랑 헤어지기 싫어, 엄마. 이번에는 정말 합격해볼 테니까 나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만 해줘. 소원이 결혼이라니 황당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리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소원이야말로 아들이 지 앞가림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걸 목표로 시험도 합격하고 결혼도 한다면 저야말로 바라던 일이었죠. 결국 저는 아들이 합격만 하면 결혼을 시켜주기로 하고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갑자기 신뢰가 생기고 기대가 들진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실망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걱정이 먼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놈이 이를 악물었는지 정말로 합격을 한 겁니다. 신나서 제게 합격 소식을 알리는 아들을 보며 우리 두 모자는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친형이 장해. 그래 네가 하면 다 하는 앤데 여태 왜 그랬어. 우리 아들이 회계사라니 엄마는 이제 더 여한이 없다. 너무 대견하다 내 새끼. 엄마 나 합격했으니까 약속대로 나랑 수진이 결혼시켜줘. 어? 아 그래 약속했으니까 해줘야지. 근데 뭐 니들이 급할 것도 없는데 서두를 거 있니? 우선 인사부터 오고 천천히 상견례 잡고 내후년이나 결혼식하면 되겠네. 엄마 나는 당장 결혼할 거야. 수진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나 이제 수진이 더 기다리게 못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상견례하고 결혼식 날짜 잡자. 사실 우리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엄마도 내 소원 들어주기로 했잖아. 아들놈은 뭐가 그리 애가 달았는지 합격하자마자 곧바로 결혼을 하고 싶다며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저는 며느리 될 아이를 미리 보지도 못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났네요. 그래서 그 애가 어떤지 그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가서야 알았죠. 알고 보니 우리 아들보다 2살 어린 예비 며느리는 밑으로 줄줄이 동생을 둔 장녀더군요. 사돈 되실 분들은 사남매를 키우시다 보니 그런 건지 집안에 여유도 없어 보였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온다 해도 다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느리 욕심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착하고 아들이랑 마음 잘 맞으면 그만이다 싶었기에 아들이 누굴 데려와도 웬만하면 허락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들 서두르는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아들놈이 걱정스러웠어요. 얼마나 급하게 서두르는지 결혼식은 천천히 준비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신혼집 먼저 구해서 같이 살겠다 하더라고요. 결혼식 알아보니까 벌써 예식장 예약도 다 차있고 이거저거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겠더라고. 그리고 장인어른도 내가 회사 생활 시작하고 회사 사람들 초대했으면 하셔서 말이야. 그래서 결혼식은 내년쯤 하고 우선 집부터 구해서 살림부터 차리려고. 마음이 급한 아들은 지 와이프가 그리 좋은 건지 하루빨리 살림을 차리겠다며 난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막 시험 합격한 아들놈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한 푼 없는 애들 대신에 제가 신혼집 얻어주고 결혼식 비용까지 마련해줘야 했죠. 저도 하나뿐인 내 새끼 결혼한다는데 아쉬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싸들고 갈 돈도 아니고 내 아들 며느리한테 쓰지 않으면 어디다가 쓰겠나요? 하지만 사람 기분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해주면서 바라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예의는 차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집 하나를 신혼집으로 해주려던 저는 당연히 제 아들 명의로 집을 돌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잡음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 이왕 해주시는 거 그 집 저희 공동명의로 해주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다들 공동명의로 하거든요. 뭐?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아니, 굳이 그래야 하나? 요즘이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니? 아무리 그래도 공동명의는 아닌 것 같은데. 며느리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게요. 아무리 지들 둘이 같이 살 집이라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 아들한테 해주는 집이잖아요. 물론 며느리 차별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며느리 공동명의로까지 해줄 만큼 제가 대인배는 아니네요. 사실 여태까지도 제가 많이 참았거든요. 아들놈 성화에 결혼시키긴 한다지만 그 애는 돈 한 푼 없다고 해서 혼수는커녕 결혼식 비용까지 다 제가 대주는데 그런 와중에 공동명의까지 바라는 건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곤란하겠다 했더니 얘가 글쎄 저더러 섭섭하다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해오는 것 없다고 해도 참 너무하세요. 제가 그 집 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공동으로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우세요? 벌써부터 아들 며느리 이렇게 차별하시면 저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가 섭섭할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뭘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니들 혼수며 결혼식 비용이며 하다못해 네 웨딩드레스까지 내가 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다 해주고도 내가 지금 섭섭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거니? 오히려 내가 더 섭섭하구나. 요즘 애들이 다르다 하더니 그렇게까지 생각이 다를 줄은 몰랐네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것 하나 없이도 감사하고 늘 존중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저는 대체 뭘 잘못해서 아쉽다는 소리나 들어야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꼰대인 건지 요즘 애들이 잘못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동명의는 절대로 못 해주겠더라고요. 아들놈까지 생각 없이 공동명의를 얘기하는 걸 듣고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제 명의로 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진짜 꼰대인 건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잡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럴 거면 차라리 명의 그대로 두고 살아라. 어차피 명의 돌리면 세금만 더 내지. 그렇다고 니들더러 세달라고 안 할 테니 걱정 말고. 해준다는 사람이 못 해주겠다는데 지들이 어쩌겠어요. 결국 공동명의는커녕 제 명의 그대로 두고 애들은 몸만 들어와서 살기로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찌나 말이 많던지요. 나 같으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다 할 것 같은데 남들은 못 가져서 안달인 집을 두고 신축이 아니라 어떻다느니 구닥다리 같아서 창피하다느니 인테리어를 새로 하겠다느니 며느리가 참 욕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어머니, 그래도 인테리어만 싹 하면 살만할 것 같더라고요. 견적 대충 내봤는데 한 4, 5천이면 될 것 같다 하네요. 아니,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니? 그 집도 그리 오래된 집 아니고 깨끗한데 말이야. 그래도 신혼인데 대충 살 순 없죠. 전세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쭉 살 건데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 뭐 니들 살 집이니까 알아서들 해라. 별로 손댈 것도 없는 집에 몇 천씩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게 놀랍긴 했지만 지들이 하고 싶다니 그냥 알아서 하게 두려고 했어요. 저야 그 돈 주겠다는 적도 없었고 지들이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니 알아서들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에 며느리라는 애가 저더러 그 돈까지 내라는 겁니다. 저도 더 이상 화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그것까지는 못 해주겠다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입이 대빨이 나와서는 툴툴거리더니 제가 끝까지 못 해준다 하니 결국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살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당장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신혼집 들어가는 것부터 이렇게 난리를 떨어서 어떻게 잘 사려나 싶은데 아들놈은 지 마누라 얘기만 나오면 허허실실하며 그저 좋았나 봅니다. 그래도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여자 앞에서 얼마나 속없이 구는지 지 엄마 속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신혼집에 입주를 하고 살림 들여놓고 산다 하기에 어찌 살려나 궁금했습니다. 젊은 애들 사는데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제가 해준 집이라 그런지 저도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지들이 먼저 오라고 초대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하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 말을 꺼냈더니 왜 그러는지 아직은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잠깐 구경이나 하자는 건데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직 정리가 덜 되기도 했고요. 정식으로 초대하기 전에 불쑥 오시는 건 좀 그렇죠. 불쑥이라니. 아직 결혼 전이긴 하지만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뭐 그러니? 너희 부모님은 벌써 왔다 가셨다며. 그래도 전 좀 그래요.
친정 식구랑 시어머니랑 같은가요?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초대해서 집들이 할 테니 그때 오세요. 아셨죠? 벌써 내외하는 건지 딱 잘라 말하는 며느리에게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초대해주겠다니 저도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더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해준 집도 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친정이랑 대놓고 비교나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혼도 못 내고 말이에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었나 싶기도 했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며느리만 그런 건 아닌가 싶어 참게 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아들이 좋다는 애랑 떼어놓을 수도 없고 그냥 우리 딸랑 세상이 바뀌었구나 생각하며 이해해야겠죠. 물론 저처럼 이렇게 다 해주는 시엄마가 흔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집들이 오라는 며느리의 연락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지 2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저더러 오라는 얘기를 꺼내더군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제 막 출근을 시작한 아들이 없을 평일에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는 안 불편할까 싶은데 지가 괜찮다니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저는 양손 가득 선물들을 싸들고 아들의 집들이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애들 집으로 들어갔고 상을 받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얘가 사람을 놀리려는 건지 자그마한 컵라면에 물 하나 부어주고는 집들이 음식이라며 내오는 거예요. 사람이 벙찌면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 아시나요? 어른 앞에 두고 장난하느냐 화라도 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할 말이 없어지고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젓가락으로 면만 뒤적이고 있으니 그 애가 옆에서 저를 놀리듯이 이러는 겁니다. 왜 안 드세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 이거밖에 없는 거냐?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어제 장을 안 봐서 대접할 게 마땅치 않네요. 그렇다고 설마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참 뻔뻔하지 않은가요? 여태까지는 애가 그냥 철이 좀 없나 보다 참아왔는데 보란듯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니 황당하다 못해 울화가 터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혼을 낼 생각도 접어버렸습니다. 혼을 내는 것도 내 식구, 내 며느리한테나 하는 거지 가족 같지도 않은 남의 자식한테 혼을 내면 뭘 하겠나요? 결국 저는 말없이 그 집을 돌아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놈한테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며 엄마를 고생시키는지 아들놈이야말로 웬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그 집에 찾아가서 2달간 어떻게 살았나 들어보니 가건도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는 시험도 포기하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겠다던 며느리가 살림은커녕 청소도 일하고 들어온 아들한테 시키고 심지어는 제 앞에서 제가 낳은 아들 흉까지 보는 겁니다. 어머니, 오빠가 집에 있을 때도 청소빨래 잘 안 했나 봐요? 지금도 제가 시키기 전에는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혼을 내야 청소를 할 건지 음식물 쓰레기도 출근할 때 내다 버리라 그랬는데 바쁘다면서 맨날 까먹더라고요. 다음번에 어머니가 아드님 혼 좀 내주세요. 아셨죠? 맞벌이 하면서 그러는 거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둘 다 일하면서 어떻게 혼자만 살림 살고 청소하겠어요? 근데 얘네는 입장이 다르지 않나요?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없이 들어와서는 결혼한 뒤에도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며 백수로 살겠다는 애가 어디 남편한테 일을 시키나요? 그리고 그걸 왜 제 앞에서 얘기하나요? 그러면서 아침은 잘 챙겨준다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상으로 시리얼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챙겨준다면서 심지어 아들놈이 그걸 받아먹으면서 매번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마누라가 늦잠 자도 될 텐데 일어나서 자기한테 시리얼 내준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속이 얼마나 터졌는지요. 아무리 봐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던 저는
결국 아들만 따로 불러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니? 집들이 한다고 오라 해서 갔더니 나한테 컵라면 하나 차려주더라. 내가 니들한테 그만큼 해주고도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는 거냐? 이게 맞는 거야? 내가 그 애가 돈이 없다는 건 아무 문제 안 삼았다. 내가 여유 있으니까 해주겠다고 한 거고 그거 가지고 시집살이라도 시킬 생각은 없었어. 근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이 문제 아니냐? 어디 어른을 불러놓고 컵라면을 내오니? 나도 들었어. 수진이 말로는 집에 밥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며. 안 그래도 다음에 제대로 대접하겠다 그러던데 무슨 성의까지 얘기해. 너는 그 말을 믿니? 그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진이 착한 애야. 설마 걔가 엄마 기분 나쁘라고 그렇겠어? 나를 가지고 놀리는 건지 기선제압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 너도 꼭 그런 애랑 결혼해야겠니? 제발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엄마, 또 왜 그래? 수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여자라고. 나는 결혼 포기 못하니까 포기하려면 엄마가 포기해. 정신 차리라고 설득이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통하지 않았네요. 그놈은 지 애미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걸 보고도 화도 내지 않는 겁니다. 참 섭섭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내가 내 새끼 잘못 키워서 등신 만들어 놓은 것을 누구 탓을 할까 싶은 겁니다. 그놈이야 콩깍지가 껴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줄 몰라도 나는 더 이상 호구짓을 못하겠다 싶었죠. 화가 끝까지 난 저는 결혼식장 다 취소해버리고 그 길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습니다. 나가란다고 나갈 애들 같지도 않고 팔아서 주인이 바뀌면 지들도 별 수 없다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아들 며느리가 아주 꼴도 보기 싫어져서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 부탁까지 했죠. 그랬더니 여태 먼저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득달같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저희 집 파셨어요? 누가 집 보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내놨다. 팔리기 전에 니들은 얼른 짐 싸서 나가. 혹시 저번에 제가 컵라면 들었다고 이러세요? 그게 신경이 쓰이긴 했나 보지? 그래, 내가 니들한테 부모 대접도 못 받으면서 해주기만 해야 하냐? 나 바보 아니다. 니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니들 같은 아들 며느리 필요 없다. 화나신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말씀이라도 미리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무슨 경우예요? 아무리 어머니 명의라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인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내 아들 며느리 해줬던 집이지. 근데 나 이제 내 아들놈이랑도 인연 끊었고 아들도 없는 마당에 남한테 집을 뭐하러 해주니? 너도 자꾸 나한테 어머니 하지 마라. 내 아들이랑 연 끊은 마당에 너랑 나랑 이제 무슨 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벌하지도 말고 섭섭하지도 말자.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강제 퇴교 당하기 전에 얼른 집 사서 나가거라. 저도 다 포기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들 없는 셈 치고 지들끼리 결혼해서 살고 싶으면 니들 힘으로 알아서 하라 그랬죠. 돈 없다고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놈도 취직했는데 굶어 죽을 일도 없잖아요. 저는 내가 너무 많은 걸 해줘서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되돌리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주는 게 없게 되었더니 지들끼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는지 얼마 뒤 아들놈이 결국 파혼을 당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애는 자기는 그렇게 못 살겠다면서 결혼이고 뭐고 당장 헤어지자 했더라고요. 결국 아들놈은 차여서 집으로 들어왔고 저도 갈 곳 없다는 아들을 내쫓진 못했죠.
매일 기력 없이 우울해하는 꼴을 보니 바보 천치 같아서 열불이 터졌지만 그래도 마음 주고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어요. 혹시나 내 탓을 하면 또 뭐라 화를 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들도 그의 실체를 보고 느낀 바가 있는 건지 금세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며 잘 지내는 듯 보였죠. 그렇다고 어떻게 잘 지내기만 했겠습니까? 저나 아들이나 주변에 결혼한다고 말을 다 해놨었는데 여기저기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오는 사람도 많았고 타원한 것 가지고 다들 말들이 많았어요. 속이 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데 싶어서 천만다행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저야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던지 아들만 괜찮으면 다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마음을 다 추스르기를 바라며 더 이상 욕심을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웬걸요? 다시는 여자는 안 믿겠다며 그러던 애가 어느 날 웬 아가씨를 데려와서 소개하는 겁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만나서 그런지 그 아가씨도 일도 열심히 하고 참한 아가씨처럼 보였어요. 저도 욕심이 없다 생각했는데 괜찮은 며느리감을 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전에 결혼시킬 뻔한 그 애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른 공경할 줄 알아서 저한테도 잘하고 성실하니 사회생활도 잘하는 며느리를 보니 당장 결혼시키고 싶었고 이번에는 제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놈도 정신을 차린 건지 자기들 힘으로 결혼하겠다며 제가 도와주겠다는 것도 마다하더라고요. 대출은 조금 꼈지만 지들 힘으로 집도 구하고 결혼식도 소박하고 예쁘게 치렀습니다. 사돈네외도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라 저도 이제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네요. 덕분에 저는 요즘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마터면 상전 같은 아나무인 며느리 모시고 살 뻔했는데 아들도 비로소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네요. 그 뒤로도 애들은 저한테 걱정 한번 안 시키고 자식 낳아 잘들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도 손주들 보는 맛에 늘 행복하네요. 참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많다 싶고 부모 노릇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어렵다 싶어요. 그래도 결국 지 힘으로 해내는 걸 보니 내가 영 잘못 키운 건 아니구나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는 자식들이 잘 살아나가는 것을 보며 행복하게 지내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